HIV에 감염된 여성 동료 회원의 꿈, 오랜 세월 동안 핫딘 HR틴 지역은 이레이 국도를 따라 대규모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며 특히 보이버이 마을에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가면 도로 양옆에서 손을 흔들며 고객을 초대하는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식당으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북부 남부를 오가는 트럭 운전자들은 그들이 밤의 여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적절한 요금만 지불하면 모든 남성을 만족시키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 마을을 따라 북부 남부 식당들이 비처럼 솟아나 있고 거의 모든 식당에는 성매매 여성이 몇 명씩 있습니다. 이러한 식당은 장거리 트럭 운전자들에게 익숙한 장소가 되었으며 그들은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샤워를 하며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동안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멈춥니다. 이 때문에 보이 마을에서 성매매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보통 사람들의 고객을 위해 항상 많은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여성들은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얇은 옷을 입고 도로 가운데에서 손전등을 흔들어 장거리 트럭 운전자들이 멈추도록 합니다. 이처럼 성매매 활동이 활발한 보이 마을의 식당들은 핫딘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었지만 경찰이 단속할 때마다 업주들은 여성들을 인근 숲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몇몇 업주가 체포되어 감옥에 가고 식당이 폐쇄되면 며칠 내에 새로운 식당이 생겨나곤 했습니다. 보이 마을에서는 성매매가 대물림이 된 것입니다. 아내가 사업을 하다 감옥에 가면 남편이 그 사업을 이어받고 부모가 감옥에 가면 자녀들이 사업을 운영하며 심지어 가족 전체가 법의 처벌을 받으면 친척들이 성매매 업소를 유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핫딘 경찰은 수년 동안 성매매 소굴을 공격하려 했으나 이곳의 성매매 업소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곳의 한 업주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고객을 즐겁게 해주는 서비스가 없다면 트럭 운전사들이 절대 우리 식당에 들르지 않을 것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이윤을 위해 보이 마을의 성매매 업주들은 젊은 여성들의 몸을 통해 돈을 벌면서도 교도소에 갈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성매매 활동이 활발하고 복잡한 이곳 보이 마을은 핫딘 성에서 활동하는 여성 동료 회원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이곳의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들에게 접근하여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은 후 안전한 성관계를 갖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업주들이 그들을 경계하고 내쫓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 그들이 경찰이 아니라 홍보 목적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방문할 때마다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반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 동료 회원들은 어느새 성매매 여성들의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각 동료 회원의 사정은 저마다 다르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름을 간략히 표기하겠습니다. MC는 이 그룹의 초기 멤버로서 여성들이 에이즈라는 병이 주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C의 남편도 과거에 장거리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말기 에이즈 환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병을 전염받은 그녀는 남편의 고통스러운 죽음 이후 심한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회와 이웃들, 심지어 자신의 가족에게도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어 그녀는 오랜 시간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그룹에 참여하면서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공감하며 그녀는 운명에 대한 믿음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밝고 활기찬 여성이 되었고 삶에 대한 애정을 되찾아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동료 회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그룹의 매월 보조금은 100만 동에 못 미치지만 며칠에 한 번씩 버스를 타고 보이 마을로 내려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며 이곳의 여성들에게 콘돔을 나눠주고 HIV, 에이드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 가족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일을 합니다. 제 남편처럼 방탕한 삶을 살다가 후회하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노력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으면 합니다. 언젠가 그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고 이 업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같은 여성이자 AIB 감염자로서 저는 그들이 이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그녀는 여전히 힘든 삶을 살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사일을 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이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삶에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꽃을 파는 여성들의 슬픈 이야기, 매춘 여성들과 접촉하는 임무를 맡은 여성 봉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성들로부터 신뢰와 애정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 그녀들은 진심으로 다가가고 특별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섬세함을 발휘해 감정을 얻어야 합니다. 텐호아의 한 여성 봉사자는 매춘 여성들과 접촉하면서 점차 그들의 신뢰를 얻었고 그 여성들은 그녀를 언니나 친한 친구처럼 여기며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비밀스럽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춘 여성들과의 접촉 중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매춘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V 리엔이라는 꽃을 파는 여성은 60세에 가까운 나이였고 그 나이에 아직도 몸을 팔아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 이 여성을 만났을 때 저도 놀랐고 그녀의 상황에 대해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성으로서 그 나이에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여성이 가진 매력도 이미 사라졌어요. 특히 그녀는 그 고통스러운 직업을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60세에 가까운 나이에는 정말 나이 들어 보였죠 라고 전했습니다. 그 여성은 직업을 계속하기 위해 손님이 오면 윤활제를 사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나이에 겪는 고통은 여전히 매우 컸습니다. 봉사자는 그녀에게 다른 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오직 이 직업만 알았고 이 직업은 그녀에게 돈을 주었지만 그녀의 명예와 자존심을 빼앗았으며 그녀에게 평범한 여성으로서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매춘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꽃을 파는 직업이 여성을 예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인기가 없자 그녀는 거리로 내쫓겨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난하고 다양한 고객을 상대하며 하루에 한두만 원, 때로는 5,000원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 직업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매춘 여성들과의 접촉 중 봉사자는 때때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놀라며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큐비라는 이름의 매춘 여성은 텐호아의 무옹랏 지역 출신의 순진한 농민 가정에서 자랐지만 마약에 빠져 말 잘하는 남성에게 휘둘려 가정을 떠나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내려와서 사랑에 빠져서 열정적으로 살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는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약을 사기 위해 돈을 벌라고 몸을 팔게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떠날까 두려워 그녀는 잘못된 길에 빠졌고 매일 자기 몸을 팔아 그에게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큐비는 남자친구를 주인을 섬기는 노예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약물 중독을 만족시키기 위해 치욕적인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녀를 때리고 욕했지만 그녀는 한마디 불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중 큐비는 H씨를 만나게 되었고 H씨는 그녀에게 위로와 공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큐비는 S씨를 언니처럼 여기며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H씨는 말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 남자와 헤어져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하라고 여러 번 권유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듣지 않았습니다. 큐비의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사랑에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사랑하고 제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사랑을 증명할 거예요. 그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여성 동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특별하고 독특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비극적인 인생을 목격하고 여성의 삶에 대해 더욱 씁쓸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핫딘에서 활동하는 MC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은 15살의 소녀들이 아직 성장 중인 나이에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소녀들은 대부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가족을 돕기 위해 간절히 일자리를 찾던 중 악한 사람들에 의해 속아서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하며 유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매매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무심코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에 들어선 후 이 소녀들은 혼자서 고통을 견디며 손님을 받지 않으면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들의 부모는 자녀가 보내오는 돈에 기뻐하며 그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성매매의 세계에 팔려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젊고 아름다운 소녀들은 더 많은 손님을 맞이해야 했고 일부는 하루에 수십 명의 손님과 강제로 관계를 가져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녀들의 마음과 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자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등한 여성 활동가와 웃음과 눈물이 섞인 이야기들, 특별한 일을 하다 보니 그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겪는 이야기들도 특별할 수밖에 없다. MC는 미워의 마을에서 나는 많은 매춘 업주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이곳에 오면 항상 친절하게 맞아준다고 말한다. 그들은 활동가들이 콘돔을 가져와 매춘 여성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환대 덕분에 그들은 때때로 웃지 못할 이야기를 겪기도 했다. 한 번은 내가 또 다른 활동가와 함께 업주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트럭을 탄 두 남성이 들어와서 업주에게 2명의 여성을 골라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업주가 2명의 여성 종업원을 부르자 그들은 이건 낡은 물건이라며 거절했다. 그들은 우리를 빤히 쳐다보더니 결국 우리를 선택했다. 업주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그녀가 손님을 속인다고 생각했다. 결국 우리는 자원봉사자 신분을 증명하는 카드를 내밀었고 그때서야 그들이 믿고 우리를 멀리했다. 이렇게 동등한 여성 활동가들이 종종 오해를 받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탄호아에서 활동하던 한 자원봉사자는 한 숙소에서 겪었던 사고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특성상 자주 숙소를 방문해 매춘 여성들과 만나는 일이 많았다. 어느 날 그녀가 숙소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3층 방으로 안내했다. 그런데 실수로 그녀가 잘못된 방을 두드린 것이다. 그 방은 한 손님이 종업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방이었다. 손님은 그녀가 매춘 여성이라고 착각하고 그녀를 방으로 끌어들여 문을 잠그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며 그녀가 강하게 거절해도 상관하지 않았다. 다행히 숙소 직원이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 매춘 여성을 데려와 그녀를 구출했다. 동등한 여성 활동가들과의 예방 교육 이야기. 동등한 여성 활동가들이 매춘 여성들과 접촉할 때의 주요 임무는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콘돔 사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예방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매춘 여성들의 순진한 생각에 웃음을 참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세의 한 매춘 여성은 콘돔을 사용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성관계를 마친 후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임신하지 않으면 성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활동가들은 곧바로 그녀에게 성병 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시 설명하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예방 교육을 하는 동안 활동가들은 종종 매춘 여성들의 고객에게도 상담 역할을 하게 됩니다.
H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남성이 매춘 여성을 통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매우 불안해하며 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저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콘돔 없이 매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에 HIV 감염에 대한 걱정이 커져 병원에 가기엔 명예가 손상될까봐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내와의 관계도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 남성은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을 털어놓았고 제 남편은 제 일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가끔은 질투나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HIV 검사의 비밀 보장을 설명한 후 그가 결국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받은 후 그 남성은 울며 기뻐하면서 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다행히도 성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성적 만족을 우선시하며 예방책을 무시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